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많이들 타시죠? 자,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 술 마시고 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 모르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장에 교육생으로 오시는 음주운전자반에 오시는 교육생 중에 음주 후 전동 킥보드 탔다가 적발돼서 오시는 분들이 요즘에 몇 분 이상씩 꼭 계세요. 실제 사례 한번 볼까요? 회식 자리가 끝난 후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으나 집 앞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를 호기심에 운전하여 적발되었다. 이분 회식 후에 택시 타고 집까지 오셨어요. 근데 호기심에 한번 타봤다가 적발되신 케이스죠. 처음에는 음주운전인 줄 몰랐으나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금지 대상인지 알고 타는 분 여지껏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모르고 타세요. 그 이후로 알게 되었고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자, 법정교육 대상자가 돼서 저희 교육장에 오셨다는 것은 즉 관련 근거,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자, 관련 법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음주운전 금지 대상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런데 자동차 등에 어떤 교통수단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안에는 개인용 이동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이란 큰 틀 안에 자동차도 있고 개인용 이동장치가 포함된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개인용 이동장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주인지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운데 전동 킥보드, 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마지막으로 전기자전거 중에서도 오로지 전기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그러니까 발을 하나도 굴리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굴러가는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말하고요. 파스 스로틀 겸용 방식도 마찬가지로 개인용 이동장치 범주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개인용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해요. 따라서 개인용 이동장치 모두 면허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면허가 필요한 개인용 이동장치 음주운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때 개인용 이동장치 범칙금 10만 원, 측정거부 시 13만 원 이렇게 되는데 자동차 음주운전이랑 비교해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저희 교육장에 음주운전자반으로 오시는 선생님들 사례 보면 자동차 음주운전했을 때 1,000만 원 넘게 벌금 받고 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면허가 필요한 교통수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용 이동장치. 따라서 행정처분도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즉, 내가 음주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던 것만으로도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정지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혈중 알코올 농도 적발 수치, 음주운전 적발 수치 0.03%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0.03% 이상 0.08% 미만에서 적발됐을 때는 100일 면허 정지 돼요. 그것도 첫 번째 적발됐을 때만 100일 면허 정지지 두 번째부터는 무조건 취소해요. 이거는 전동 킥보드도 예외 아닙니다. 자, 그리고 0.08%부터는 면허가 단순 적발도 그냥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0.03% 이상이면서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유발하셨다면 낮은 수치라 할지라도 정지 수치에 적발됐다 할지라도 인명 피해가 있는 사고 껴있으면 무조건 면허 취소돼요. 첫 번째 적발됐을 때도. 자, 그런데 0.03%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사실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강화됐어요. 그래서 과거 0.05%였던 적발 수치가 이제는 0.03%로 강화가 됐는데, 자, 소주로 했을 때 술을 얼마나 마셨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일까요?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야, 한두 잔은 괜찮아 마셔. 과연 그럴까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잔은 괜찮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어요.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단 한 잔만 마셔도 충분히 적발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장에 이렇게 매주 100명 내외의 음주운전자반 교육생들이 오는데 그중에서 두세 분 이상은 적어도 두세 분 이상은 꼭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오시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옆에 놓인 전동 킥보드를 발견했고 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타셨다가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타셨다가 경찰에 적발돼서 취소 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음주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타셨다가 단순 적발을 넘어서 사고까지 유발하셨다면 그때는 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음주운전 사고와 똑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거든요. 형사처벌되거든요. 자, 최근에 유명한 판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고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면 음주 후 전동 킥보드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가해자가 자,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 타고 있던 60대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충격했어요. 그래서 이 60대 어르신이 자전거에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찢는 상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에서 법원이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해서 원심 판결 보니까 벌금 700만 원 받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정말 몰라서 탄 경우도 있고 내가 대수롭지 않게 탄 음주 킥보드가 나의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고로 이어지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엄하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이제는 한 잔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음주 후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의 이동장치 타시는 일 절대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자, 오늘 아하도로의 돈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